25번 중화 반응 문제입니다. 3월 학평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주어진 자료를 보면 지금 이제 가나 다 용액의 액성을 판단할 수 있죠. BTB 용액의 색깔이 노란색이다. 가의 경우는 산성 용액이다. 그러니까 과량이 HCl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나는 BTB가 파란색이다. 염기성이다. NaOH가 과량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가로부터 혼합 용액 속의 전체 이온수가 ON이다. 이 말은 과량 용액 속의 전체 이온수가 ON이다. 이 말과 동일한 얘기죠. 그러니까 HCl 25ml 속에 양이온 2.5개, 음이온 2.5개가 있다. 그러면 나 15ml 속에는 비례관계로 1.5개, 1.5개 양이온, 음이온이 있고요. 20 속에는 2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의 경우에 지금 만약에 HCl이 과량이다 라고 판단한다면 그러면은 2 더하기 2 하면 혼합 용액 속의 전체 이온수는 12가 아니라 4N이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4N이 아니라 지금 12N이라는 얘기는 HCl이 과량이 아니라 NaOH가 과량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이온수 12가 어디에 있다? NaOH 30에 있다. 각각 6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비례관계로 30에 6이니까 15에는 3 이렇게 있고요. 5ml 속에는 1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지문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억은 파란색이다. 기억은 염기성이니까 파란색이라는 표현 옳습니다. 니은 X는 이 나의 전체 이온수를 표현하고 있는데 과량 용액 속의 이온수 합 플러스 바로 3 플러스 3이죠. 그러니까 X값은 6이니까 5라는 표현 옳지 않습니다. 디귿 혼합 용액 속의 최고 온도는요 생성된 H2의 양에 비례하는 거죠. 자, 그러면 동일한 용액일 때 가나는 똑같이 30ml죠. 이때 가에는 생성된 물의 양이 1개이고요. 나는 1.5니까 나가 더 높은 거죠. 근데 가가 더 높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답은 기억 1번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24번 단백질 합성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좋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첫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RNA를 전사한 가닥이 DNA의 두 가닥 중에 위 거냐 아래 거냐 이걸 먼저 판단해야겠죠. RNA 끝을 보면 염기가 CA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위를 보면 DNA를 보면 G와 C 그 다음에 T와 A 서로 상부적 결합을 했다는 걸 통해 아하 DNA 두 가닥 중에 아래 것을 전사한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니은이 빠르게 판단됩니다. G로부터 C가 상보적 결합이겠죠.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U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ACU는 오른쪽에 아미노산 정보 중에 A에 해당하니까 가가 A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D는 UCA니까 CA 앞에 U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디귿의 아미노산 정보를 우리가 판단하려면 문제 조건을 봐야겠죠. 니은에서 CG의 합은 디귿에서 CG의 합의 2배다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니은에서 CG의 숫자가 몇 개입니까? 하나, 2개, 3개, 4개 그렇다면 디귿에서는 CG의 합이 2개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들어가면 될까요? 바로 요 C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CUG 그러면은 CUG 이렇게 되면 C와 G의 합이 2개가 되니까 모순되지가 않겠죠. 자, 그러면 위에 아래 가닥을 완성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G,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A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기억은 어떻게 될까요? AGT와 상보적 결합에 있으려면 T,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A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TCA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의 염기 서열은 UCA다 아니다. TCA다 틀렸고요. 가는 A에 해당한다 맞는 표현이었고요. 디귿에서 G와 U의 숫자는 같다. 디귿을 보면 이것이죠. 그러면은 G는요 1개이고요. 그 다음에 U는 2개네요. 그러니까 같다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옳은 것은 니은이 포함되어 있는 2번 이렇게 판단해야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걸 이제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요. A, B의 질량이 M으로 같다. 이렇게 전제 조건에 있고요. 지금 가 상태를 보면 술에 A가 V 속도로 달려오다가 B와 충돌한 후에 정지가 됐죠. 그 충돌에 의해서 B가 V로 달려가다가 벽에 부딪히고 또 정지한 상태를 나 그림으로 시간과 B의 속력의 변화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기억, 니은, 디귿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봅시다. 기억, 1번에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은 처음에서 나중을 빼주면 되겠죠. 운동량 변화량은 MV니까 MV에서 제로를 뺐으니까 MV다. 맞는 표현입니다. 니은, B가 충돌 과정에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2번에서는 이 부분
3분, OT에서 MV, 7T에서 0. 그러니까 MV이고요. 1번에서는 T에서 MV, 그 다음에 처음에는 0이니까 마찬가지로 MV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같다. 그래서 틀린 거죠. 디귿. B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받은 평균 힘 F는 델타 T분의 충격량. 여기서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MV로 계산할 수 있겠군요. 1번에서는 시간이 T가 경과됐으니까 T분의 MV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2번에서는 OT에서 7T, 2T군요. 2T분의 운동량 변화량 MV. 그러니까 1번이 2번보다 더 큰 거죠. 그러므로 크다고 표현한 디귿은 옳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이 포함되어 있는 4번 아시죠? 22번 지구 열 수지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 대기 입장에서 볼 때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고 지표면의 입장에서 볼 때도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다. 이걸 이제 그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기 내용 직접 볼게요. 기억 가에서 대기 중에 CO2의 농도는 점차 그림을 보면 증가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으니까 기억 옳습니다. 니은 나에서 A의 값 A 값이라고 하는 것은 지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일부가 CO2와 같은 온난화 기체 대기에 흡수되는 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CO2 온난화 기체 양이 많아지게 되면 흡수되는 양 또한 많아지게 되는 거니까 변한다는 이 표현 또한 옳습니다. 디귿 나에서 B의 값 그러니까 지표면으로부터 방출되어지는 에너지는 23년이 90년보다 많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이 그림처럼 시간이 갈수록 CO2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온난화 기체가 많아서 흡수하는 양이 대기가 흡수하는 양이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기 재복사의 양이 많아지면서 지표면의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도 많아지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디귿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디귿 또한 옳습니다.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이 포함된 5번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21번 데이터 측정과 활용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스마트워치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지문 들어가 볼게요. 기억 스마트워치로 사용자의 신체 활동을 분석하여 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 스마트워치가 센서를 이용해서 정보를 측정을 하게 되죠. 그 측정된 정보를 산출하는 역할을 스마트워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은 옳은 설명입니다. 니은 스마트워치는 기억은 센서인데 센서의 역할, 정의 자체가 이렇죠. 아날로그 신호를 감지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 그러니까 니은 또한 옳고요. 디귿. 니은은 순수 반도체인 규소에다가 반도체로 만드는 방법은 인 또는 둥소를 섞어서 불순물을 섞어서 N형 또는 P형 반도체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해서 반도체를 만든다는 디귿짐은 또한 옳은 표현입니다.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2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원소의 스펙트럼과 관련한 문제죠. 탐구 1, 2에서 1번에서는 X 그 다음에 Y 기체를 방정관 안에 넣고 스펙트럼을 분석한 실험을 보여주고 있고요. 탐구 2에서는 지금 수소 원소, 헬륨 원소의 스펙트럼이 A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비교하고 있는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지문 곧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억은 방출 스펙트럼이다. 기억은 방전관으로부터 얻은 스펙트럼인데 이때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중에 방출 스펙트럼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기억은 옳습니다. 니은 X, Y의 스펙트럼을 구성하는 선의 위치와 개수 그러니까 원소의 종류가 다르면 방출되어지는 빛의 파장의 위치 또는 개수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원소가 다르면 파장도 다르다. 그러니까 같다는 표현은 옳지 않고요. 디귿 수소와 헬륨이 포함되어 있다. 이 그림을 보면 2번 실험에서 보면 수소의 파장과 헬륨의 파장이 별 A에 그대로 중첩되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수소, 헬륨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디귿짐은 또한 옳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기억 디귿이 포함되어 있는 4번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과학기술 활용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감염병 X에 대해서 진단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자, 기억은 핵산을 이용한다. 기억은 우리가 이제 PCR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유전자 증폭 검사라고 하고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핵산을 이용하는 검사 이렇게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핵산을 이용한다는 기억 내용 옳고요. 니은을 이용하여 X를 연구할 때 그러니까 시기별, 지역별, 연령대별 전염병 X의 발생 현황을 연구한다. 이때 윤리적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야 문제가 없고 또
이후에 장기적으로 볼 때 신뢰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 또한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X 감염병의 유행 시기 예측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자료를 보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발생 건수가 많아진다는 분석 결과를 보고 우리가 이런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디귿 또한 옳습니다.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이 포함되어 있는 5번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효소의 작용과 관련한 문제인데 실험을 이렇게 진행했군요. A, B 시험관에다가 H2O2 과산화수소를 각각 넣었는데 그때 B에만 감자 조각 속에는 효소 역할을 하는 카탈레이스가 있죠. B에만 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씨가 꺼져가는 향을 A, B에 각각 넣었을 때 B에서만 불씨가 살아났다. 이런 결과를 자료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 효소를 넣어준 것에서 기포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불씨가 살아났다는 결과를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을 보겠습니다. 기억, B에서 발생한 기체는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산소기체다. 맞는 표현이죠. 니은,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에서 활성화 에너지는 효소가 들어간 B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작게 함으로써 반응이 잘 진행된 거죠. 그러니까 크다라고 표현한 니은 옳지 않습니다. 디귿, 기포 발생이 끝난 B에 과산화수소 반응물을 더 첨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효소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양이 동일하게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걸 공부하죠. 그러므로 반응물을 더 넣었을 때 기포가 다시 발생한다라는 표현 옳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기억, 디귿이 포함되어 있는 3번. 이 3번이 답이 됩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구 시스템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자, 가나에 대한 그림이 주어져 있고요. 자, 기억 한번 곧바로 보겠습니다. 기억 과정에서 기억은 수분이 대기 중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분이 갖고 있는 에너지 자체가 이동하는 거니까 에너지가 해양에서 대기로 이동한다는 기억 명제는 맞고요. 니은, B에서 위층과 아래층에 교환이 활발하다. 그러니까 A는 혼합층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수온 약층인데 이 수온 약층의 특징은 밑에 있는 물은 온도가 낮고 무겁고 밀도가 큰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물은 온도가 높고 가볍고 밀도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밀도가 크고 위에는 밀도가 작은 물들이 있을 때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환이 활발하게 진행된다는 이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디귿, 니은 과정이 많이 일어날수록 니은은 비가 많이 내린다는 걸 표현한 거죠. 그런데 A의 두께, 그러니까 혼합층의 두께는 비의 양과 관련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양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기억이 포함되는 1번 이렇게 판단해야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발열 반응, 흡열 반응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고체 물질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을 물에 녹였을 때 그 온도가 모두 높아질 거라는 가설을 확인하는 실험을 아래와 같이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수용액의 온도가 높아진 경우는 이거는 용해 과정에서 고체가 용해될 때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염화나트륨처럼 수용액의 온도가 낮아지는 경우에는 이거는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진행될 때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위 가설에서는 3개의 고체를 녹일 때 모두 온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결과도 나타났다는 거죠. 자, 지문 들어갑니다. 기억, 가설은 그러니까 옳지 않다.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이겠습니다. 니은, 염화나트륨이 물에 녹을 때 주변으로부터 열을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온도가 낮아진 걸 통해 흡수한다. 이렇게 판단해야겠죠. 틀렸습니다. 디귿, 휴대용 냉각팩, 냉각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을 할 때에 활용되어지는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염화 마그네슘은 우리가 위에서 볼 때 온도가 높아지는 발열 반응 물질이지요. 그러므로 물에 녹는 반응에서 열 출입을 이용한다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냉각팩으로 이용되는 것은 염화 나트륨이 활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옳은 것은 기억이 포함된 1번 이렇게 판단해야지 옳습니다. 15번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금 자동차 A, B 두 대가 있는데 하나는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내연 자동차, 그 다음에 수소를 이용하는 연료전지 자동차,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자, 지문 들어가겠습니다. 기억, 증가한다. 기억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총량은 보존되는 거죠.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증가한다는 표현 옳지 않고요. 니은, 에너지 효율은 공급된 에너지 분의 사용된 에너지의 B값이죠. 그러니까 1000분의 180이고 하나는 1000분의 540이죠. 그러니까 3배 차이네요. 그러니까 2배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옳지 않고요. A는 내연기관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 화석연료 속에는 중심 원소가 탄소죠. 그 탄소가 연소 과정에서 CO2를 배출하게 되니까 디귿은 옳은 표현입니다. 답은 디귿이 포함되어 있는 2번 이렇게 판단해야겠습니다.
14번 지질 시대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금 가나 그림에서 보면 대멸종 시기가 주어져 있고요. 그림으로 주어져 있고 나에는 판게아 사건이 일어난 때, 이 판게아는 고생대 말기에 나타난 현상,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죠. 자, 지문 들어갑니다. 기억은 그러니까 고생대 초기죠. 삼엽충이 멸종한다. 그렇지 않죠. 고생대 말기에 삼엽충, 방추충 이런 것들이 멸종됐다. 이렇게 공부하죠. 자, 옳지 않습니다. 니은, 나는 니은의 대륙분포다. 그렇죠. 판게아 는 고생대 말기에 형성된 거 이렇습니다. 니은 옳고요. 디귿, 대멸종 이후 생물의 다양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지금 가의 그림을 보면 해양생물과의 수, 이것이 지금 대멸종 이후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판단해야겠습니다. 답은 니은이 포함되어 있는 2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자유낙하운동을 다루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군요. 지구 그리고 행성 X에서 물체 AB를 1초 간격, 그러니까 점이 1초 간격으로 찍혔다는 거죠. 자, 가나 그림이 있고요. 이걸 이제 보기 내용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억을 보면 가에서 연직 방향 가속도, 이 가속도라고 하는 건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의 경우에 AB 공이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 요 양들이 지금 동일하지 않습니까? 1, 3, 5로 동일하고, 이때 이 변화량, 요것이 각각 2, 2로 동일하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동일하다, 같다라는 기억명제는 참명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니은을 볼까요? 그 가속도,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가와 나를 비교할 때 어떻게 했느냐. 지금 가의 경우는 2로서 중력 가속도를 묘사를 했는데, 나의 경우는 동일한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 자체가 작고, 그러므로 속도가 작죠. 가보다. 그러면서 그 변화량 자체가 가보다 작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의 크기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이 표현은 맞는 거죠. 옳습니다. 디귿이 질문이 많고 또 실수가 있었던 그런 문제일 텐데, B가 낙하는 동안에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시간에 대한 거리의 변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때 가, 나를 비교하면 지금 가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1초가 변화될 때 한 칸, 그러니까 1분의 1 속도를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의 경우는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2초가 경과하는 동안에 이동거리 2칸, 2, 그러니까 속도 또한 1로 가와 같다, 이렇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걸 다르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옳습니다.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이 포함되어 있는 5번, 이렇게 판단해야 합니다. 자, 12번입니다. 화학 결합 문제네요. X는 3주기 1족 원소 나트륨, Y는 1주기 1족이죠. 수소입니다. 금속 X, 나트륨이 Cl2 염소와 반응하면 NaCl이 생성되고요. H2 기체와 Cl2가 반응하면 HCl이 생성된다. 자, 기억입니다. X, 나트륨은 2주기가 아니라 3주기 원소고요. 니은 XCl, NaCl은 전기전도성, 그렇죠. 수용액 속에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으로 존재하니까 전기전도성이 있습니다. YCl, HCl,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된 공유결합 물질이죠. 이온결합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그러므로 옳은 것은 니은이 포함되어 있는 2번, 이렇게 판단해요. 11번입니다. 이 문제는 과학기술, 특히 이제 사물 인터넷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선생님과 학생들의 대화 내용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지문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억은 센서와 통신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기억은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사물 인터넷의 예지요.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라는 건 자동차 또는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들이 인터넷과 연결돼 있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차 같은 데에 센서 또는 통신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억은 옳은 표현입니다. 니은, 교통사고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니은으로 적절하다. 그러니까 한계점에 대해서 B 학생이 얘기했는데 해킹으로 인한 위험이 있다는 점, 또는 지금 얘기처럼 교통사고 시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 SSI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은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디귿, 그래서 기억의 상용화,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는 지금 얘기된 것처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져야만, 그래야만 이제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디귿도 옳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포함되어 있는 5번, 이게 답입니다. 자, 10번입니다. 이 문제는 태양에너지와 관련한 문제군요. 가를 보면 수소 원자핵 4개, 그러니까 양성자
원자 4개가 헬륨 원자 핵 1개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량이 감소하면서 그 질량 감소분만큼이 에너지로 변한다. 이걸 태양 에너지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태양 전지에 대한 얘기죠.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기억. 태양 에너지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 생성된다. 가그림을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옳습니다. 니은 수소 원자핵 4개, 그러니까 양성자 4개의 질량의 합은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의 질량보다 크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과정에서 질량 감소분이 에너지로 분출되는 것이다. 같다라는 표현 옳지 않고요. 디귿. 나에서 태양 전지에 도달한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 이게 이제 태양 전지니까 옳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기억 디귿이 포함되어 있는 3번 이렇게 판단해야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전자기 유도와 관련하고요. 유도 전류의 세기 3가지의 영향을 받죠. 하나는 자석의 세기가 클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가 크고요. 그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그러니까 속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또 하나 마지막이 코일을 감은 양이 많을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가 크다. 이런 걸 우리가 정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다 실험 조건이 변화됐을 때 결과가 전류의 세기가 지금 다르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가나를 보면 2배의 전류 세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자석의 세기는 지금 하나하나로 똑같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류의 세기가 다른 것은 속도가 나가 V보다 빠르기 때문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기억이 V보다 크다라는 니은은 옳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를 보면 지금 가와 다를 비교했을 때 속도, 자석의 속력은 지금 동일한데 양이 지금 자석의 세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i보다는 니은 값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석의 세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므로 i보다 니은은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니까 디귿은 옳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기억으로 볼게요. 가에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동안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일정해서는 전류가 발생하지 않죠. 지속적으로 자기장이 변하기 때문에 전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고요. 답은 니은이 포함되어 있는 2번 이렇게 판단해야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이 문제는 자연선택설과 관련한 문제군요. 핀치종 A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섬에서 가뭄이 발생했다. 그래서 부드러운 씨앗을 갖고 있는 식물이 많이 말라 죽고 단단한 씨앗을 갖고 있는 식물이 살아남게 됐다. 그래서 그 씨앗을 먹는 핀치 A 집단 내에서 부리가 큰 놈이 더 많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겼다. 이런 내용이네요. 이게 이제 자연선택설인 거죠. 가뭄으로 인해서 A 집단에서 부리의 평균 크기가 단단한 씨앗을 먹기 위해서 커졌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자, 기억입니다. A의 집단에 부리 크기에 대한 변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내용을 보면 부리가 큰 개체, 그러니까 부리가 작은 개체, 이것이 같이 있었다는 건 변이, 형질의 차이가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억은 옳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억은 평균 크기가 단단한 씨앗을 먹기 위해 커졌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틀렸고요. 디귿, 가뭄으로 인해 A의 집단에서 자연선택이 일어났다. 맞는 설명이죠. 그러므로 답은 기억 디귿이 포함되어 있는 4번 이렇게. 자, 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아세트산, 산이죠. 산에다가 금속을 넣었을 때 금속과 산의 반응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은요. 아세트산에 마그네슘을 넣었다. 그때 수소기체 발생했다는 거죠. 2번 실험은 아세트산에다가 탄산칼슘을 넣었다. 그랬더니 석회수를 뿌옇게 흐리게 하는 기체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그 기체는 CO2다 라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기억 1번에서 마그네슘은 환원된다.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2가 이온으로 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습니다. 니은 기억 기체는 석회수를 뿌옇게 흐리게 하는 CO2 기체다. 맞는 표현이고요. 디귿 1번에서 아세트산 대신에 또 다른 산 HCl을 넣고 실험했을 때 똑같이 수소 기체 발생한다. 그러니까 금속과 산이 반응해서 기체가 발생했다면 그 기체는 수소 기체입니다. 맞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이 포함되어 있는 6번입니다. 이 문제는 삼투 현상을 다루고 있네요. 양파 표피 조각에 물질 A를 떨어뜨리는데 A는 증류수 아니면 20% 설탕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그림을 보니까 어떤 물질을 떨어뜨렸더니 안에 있었던
어떤 물이 바깥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죠. 삼투 현상이라는 건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깥이 고농도이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고, 그래서 20% 설탕물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자, 기억 A를 떨어뜨린 양파 표피 조각에서 삼투 현상이 일어난다. 맞는 표현이죠. A는 증류수다. 아니다. 20%의 설탕물이다. 이렇게 판단했죠. 이것 양파 표피 세포의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그러니까 특정한 물질만을 통과시킨다. 물을 통과시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답은 기억, 디귿이 포함되어 있는 3번이라고 판단합니다. 자, 5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단위체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단백질 X, 그림을 보시면 단백질은 각각의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나는 규산염 광물을 표현하는데, 이것은 규산염 사면체를 단위체로 연결된 복사슬 구조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보기 내용을 봅니다. 기억은 펩타이드 결합이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펩타이드 결합 물질. 그러니까 기억은 옳고요. 니은은 산소다. 그러니까 규산염 사면체가 산소를 공유하면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라는 표현 옳고요. 디귿 X, Y는 각각의 기본 단위체, 그러니까 X는 아미노산, Y는 규산염 사면체, 이것이 결합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맞는 표현이죠.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포함되는 5번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을 곧바로 보면서 한번 볼게요. 기억이 일어날 때 포도당이 산화된다 이렇게 돼 있죠. 기억 반응을 볼까요? 포도당을 이용한 세포호흡, 그러니까 세포호흡이라는 건 포도당이 산소와 연소 반응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산소와 반응을 하면서 산화된다는 표현 옳습니다. 기억 참이고요. 니은은요, 배터리에서 생성되는 전기에너지, 그러니까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서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바뀌는 것이 요 니은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화학에너지로부터 전환된 것이라는 표현 옳고요. 디귿이 생성될 때 녹이 쓴다 이런 표현은 바로 철이 전자를 잃고 산화되는 과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얻는다는 표현, 이게 틀렸군요. 답은 기억, 니은이 포함된 4번입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기본량과 유도량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기본량 알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광도, 물질량, 이렇게 7개의 기본량, 그것으로부터 유도된 유도량, 그 중에 기억, 부피라고 하는 것은 가로, 그 다음에 세로, 그리고 높이, 그래서 루베라고 표현하는 거, 요게 이제 부피인데, 이 기본량 미터로부터 유도됐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을 보면 기억은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양에 해당한다. 유도량이다. 그러므로 기억은 옳습니다. 니은에서 분은, 그러니까 니은을 보시면 4분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기본량의 단위는 분이 아니라 세크, 초지요. 그러니까 니은은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지금 문제에서 학생 B를 얘기하는 거죠. B는 물의 양을 어림하였다. 그러니까 이 쭉 내용 중에 물의 양을 가늠하였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측정이 아니라 어림하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옳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이 포함된 3번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묻는 문제군요. 자,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지구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가는 산소가 제일 많고 그리고 탄소네요. 이거는 사람이죠. 생명체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나가 지구에 대한 얘기일 거고, 지구에 제일 많은 것은 철이죠. 그러니까 A는 철,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가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다. 맞고요. 니은 A는 철이다. 옳습니다. 디귿, 사람의 몸과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는 빅뱅 이후 38만 년 이내에 모두 생성됐다. 그러니까 원소가 생성된 것은 빅뱅 이후 38만 년 때쯤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내에 모두 생성됐다라는 표현, 이게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옳은 것은 기억, 니은 3번 이렇게 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군요. 토양은 비생물 요소이죠. 토양 속 세균은 생물의 사체와 배설물을 분해해서 비옥하게 한다. 자, 나는요, 니은 식물인데 이것은 생물 요소지요. 그렇죠? 광합성으로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높아진다. 자, 기억을 봅니다. 기억, 비생물 요소다. 토양은 비생물 요소다. 맞는 얘기죠. 니은은 소비자다. 그러니까 식물은 생물 요소이면서 생물 요소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는데 그 중에 생산자죠. 소비자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디귿. 나는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에 나는 식물이 공기에 영향을 주는 거죠. 식물은 생물 요소고요. 공기는 비생물 요소니까 이게 거꾸로 표현이 된 거네요.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습니다. 옳은 것은 기억이 포함된